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으로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최근 중국과 북한에 긴급하게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북한은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러시아 부품과 호환 가능한 미사일을 찾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미사일까지는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무기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적당한 선을 두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본인들이 이득이 되는 것만 챙기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 패로 묶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도 함께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를 직접 겨냥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현재 중국은 감염병으로 인한 상하이 대규모 봉쇄로 경제가 뒤로 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러시아와 함께 묶여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가다간 갖고 있던 돈까지 모두 휴지 조각이 돼 결국엔 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등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중국이 러시아와 결별한다고 해서 미국이 보상해줄 리도 없고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견제 세력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점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는 전략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 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전쟁 장소가 중국 영토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 간 타협점을 찾는 데 있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이기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런 틈에 유럽 국가들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시가보다 싸게 계약하며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크림 사태 때에도 서구권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자 시장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즉 GDP의 상당 부분을 원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판매처를 잃은 물량을 중국이 다 받아주면서 한숨을 돌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이번에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약속된 상태로 푸틴은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중국에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10년 동안 1억 톤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은 러시아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 결의안에 대해 북한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내며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이런 편가르기식의 성급한 행동은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을 악화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일은 반대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인들이 입에도 담기 힘들 만큼의 잔인한 짓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러시아를 감싸며 저런 식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러시아와 같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규모 외환 보유액이 미국의 표적이 돼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러시아는 6,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고 외환 보유액 절반을 동결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자꾸 러시아 편에 선다면 미국이 러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인민은행 자문관이었던 위용딩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중국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제재에 직면하면 중국의 해외 자산도 제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붕괴되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 안보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도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중국의 외환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인들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1인당 소득 기준으로 1만 위안, 하나로 190만 원이 넘는 인구는 0.61%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중국 경제 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겉으로는 G2로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국 빅데이터 회사 DT재경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국 14억 인구 중 99% 이상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만 위안, 하나로 190만원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 단 4%만 월 평균 19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려 68%의 대졸자 월 소득이 6천위안 미만, 하나로 115만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소득 수준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강조해오던 공동부유 언급도 갑자기 실종됐는데요. 공동부유는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시 주석이 이를 강조한 후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로 급작스럽게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읽은 1만 7천 단어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란 단어는 단 한 차례만 등장하며 거의 없던 이야기처럼 됐습니다. 또 중국 재정부의 예산 보고서에도 공동부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지 않았고 공동부유 시범구인 저장성도 새 경제계획에서 관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공동부유에 대한 조치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내걸었지만 시장에서는 4%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가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8일간 단기 봉쇄했다가 경제사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상하이 봉쇄 장기화는 중국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 전체 GDP의 약 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에 금융, 물류, 교통, 마케팅 기능이 집중된 가운데 인근 장수성, 저장성, 안후이성과 함께 상하이는 단일 경제권으로 개발하기로 한 계획인 창장 삼각주 경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수성 등 인근 지역에서는 상하이 수출입 항구로 향하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 효율은 낮아지고 비용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은 이처럼 상하이가 끙끙 앓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시진핑 연임 구상도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과 금융, 증권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상하이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집권 공산당의 통치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시진핑 최측근에 해당하는 리창, 상하이 권력 서열 1위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차기 시진핑 권력 구도의 기반 다지기에도 큰 차질을 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상하이 내 인민들 사이에서도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설픈 외교 정책을 펼치던 중국은 오히려 본인들의 자충수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풍을 맞게 되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경제의 추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